안녕하세요. 닥터 왕미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에이징 클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우리가 노화가 영향을 받는데 각 기간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이제 늙어간다는 겁니다. 노화되는 기간 중에서도 조금 빠르게 노화되는 기간이 있고 천천히 노화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에이징 클락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가장 빨리 늙는 기간이 감각기관, 눈이나 귀, 그 다음에 피부와 모발, 그 다음에 근골격계, 그 다음에 심장이나 혈관이나 간이나 콩팥과 같은 대사기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생명 유지에 가중되는 기간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노화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아까 보면 처음에 노화된 게 감각기관 보면 눈이나 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감각기관이 먼저 노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생명 유지하고의 연관성도 볼 수 있지만 현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들, 다사용, 다자극, 그러다 보니까 다빈도에 이제 어떤 노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별 에이징 클락은 속도의 차이가 있다. 더불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념이 있죠. 과속 노화에 있어서 가장 노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개념. 노화 속도 차이. 그래서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오는 것은 아니다. 자, 유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노화의 속도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 속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있어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 시기별로 노화를 촉진하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으로 이제 젊음이 세어버리고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사람에 있어서도 특정 시기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가속 노화의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OM으로 이제 설명해서 OM 지분, 그러니까 노화된 데 있어서 OM이 미치는 비율적인 차이, OM의 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M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마인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오카인, 멜라토닌, 미토콘드리아. 이 5가지가 우리 몸, 우리 정신, 우리 신체 시스템,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영노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이대별로 어떤 M이 약해져서 노화가 빨라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살부터 30, 많게는 30 후반까지 겉으로 보면 되게 젊어 보이고 회복력도 되게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아직 생생하지만 이때부터 노화의 어떤 속도의 차이를 가르는 게 있는데요. 단연 마인드입니다. 마음의 질주라고 생각되고 이런 불안정한 마음이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너무 바쁘죠. 경쟁, 불안, 성취, 강박. 특히 최근에 이제 SNS는 이제 모든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게 있어서 필수적인데 이 SNS는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 있죠. 인증샷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는 OM 중 마인드가 무려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망가지게 되면 수면도 깨지고 장도 예민해지고 면역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20대, 30대는 마음관리가 가장 중요한 항노화이죠. 그래서 이 연령대 OM 비율을 저는 마인드 5,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뭐 혼밥도 많고 식사를 그런 것도 많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2, 그다음에 근육은 좀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근육 관리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되죠. 마이오카인 1, 잠도 이때는 좀 잘 자니까 멜라토닌 1 정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1 정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40대부터는 이제 몸이 무너지는 시작점이고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거냐, 골골하면서 살 거냐를 이제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는 마이오카인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40대에 들어서게 되면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20대, 30대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오카인 근육과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붕괴가 본격화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 부족하고 이때부터 근감소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근육의 감소가 오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가식, 폭식으로 장내 환경도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장에 계속해서 염증을 보내죠. 그래서 40대의 가속노화는 기능 저하가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이 서서히 무너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대의 OM 비율은 이렇게 잡아봅니다. 마이오카인 3, 마이크로바이옴 3, 마인드 2, 멜라토닌 1, 미토콘드리아 1. 특히 장 건강에 대해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면역, 염증, 혈당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운동, 식이섬유, 장 유산균의 3콤보가 꼭 필요하죠. 이때부터 운동하는 습관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운동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있고 저는 뭐 꾸준히 한 4세 전후부터 운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더 집중
운동을 조금 더 그때 집중적으로 안 했는지 조금 후회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0대부터는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라고 하고 남성들도 와요. 호르몬이 바뀝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죠. 멜라토닌의 분비가 옵니다. 50대는 생물학적 리듬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자주 깨고 피곤은 계속되고 이건 단순히 수면의 문제로만 이렇게 돌려버리면 수면제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멜라토닌 떨어지면서 생체 기능 회복력이 동시에 무너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우리 몸의免疫이라든지 호르몬, 근육, 장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 호르몬이 아닙니다. 면역 조절, 항산화, 뇌세포 보호까지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징의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이 시기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 수면 전체를 좌우해요. 이때부터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여기가 회복력의 차이를 나타내고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죠. 그리고 50대 OM 비율은 멜라토닌 3, 마이오카인 2, 마이크로바이옴 2, 미토콘드리아 2, 그다음에 마인드 1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휴대폰을 30분 전부터는 안 본다. 그리고 반드시 거실에 내놓는다. 그럼 수면 루틴을 만든다. 일어날 시간을 통일한다. 잠자는 시간도 대부분 이렇게 통일하려고 노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빛을 완벽히 차단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커튼은 암막 커튼입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풍부한 단백질 섭취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멜라토닌이 가장 중요한 전구물질 또 세로토닌이니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60대 이상부터는 에너지 뿌린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와의 공존 그리고 전쟁입니다. 60대부터는 왜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지 않은 말이 많아집니다. 식사는 똑같이 해도 피곤하고 운동해도 회복이 느리고 이건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세포의 노화가 왔죠. 그리고 세포의 노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데 세포 안에 발전소이고요.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ATP 생산이 떨어지고 활성산소는 늘어나고 결국 염증과 만성 질환으로 연계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에너지 관리가 생존력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식은 좋은데 저는 단식을 16시간, 18시간 단식을 꼭 우리가 일률적으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할 수 있죠. 16시간 단식. 그렇지만 12시간 단식, 그리고 간헐적으로 14시간 정도의 단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전날 저녁 6시에 드시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9시 먹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14시간 단식이 되죠. 그런 것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위가 채소가 풍부한 항산화 시기, 그 유산소 운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깨우는 간헐적인 자극,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라는 거죠. 자극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OM 비율은 미토콘드리아 4, 마이오카인 2, 멜라토닌 2, 마이크로바이옴 2, 마인드 1. 즉 기초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가. 이때 또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60대 이후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대, 30대는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자. 40대는 기능을 회복하자. 50대는 리듬을 재설계하자. 60대 이후는 에너지의 재건이 핵심입니다. 같은 OM이라도 연령에 따라 그 중요도와 전략이 달라지는 것. 이게 맞춤형 영노화 전략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대략적인 거고요. 개인에 따라 또 그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OM이 중요하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M이 흔들리고 있을까? M은 나의 소중한 파트너이거든요. 평생 반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속 노화의 길에서 노화의 속도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나다. 그리고 노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박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